안녕하세요. 전원안의 아프리카 썰 좋았어. 저희가 드디어 1, 2, 3회를 다 마치고 이제 드디어 4회를 하게 됐네요. 하면서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을 또 만나고 네네네. 또 이제 나단이의 엄청난 이제 네. 진행 능력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AI 같았어요. 나단이의 아무튼 오늘 또 이제 특별한 손님을 모실 건데 사실 제가 요즘 여러분들 보시기에 조금 피곤해 보이지 않나요? 제가 요즘 시험 기간이라 네, 혹시 시험은 잘 치르고 계신가요? 근데 시험지는 요즘 또 잘 나오더라고요. 또 컴퓨터 나오기 때문에 시험지는 잘 나와요. 네네. 그래요. 결과도 잘 나오게 이제 바랍니다. 네네네. 네, 오늘 바로 모실 분이 네네. 교수님이십니다. 잠깐만요. 저를 또 잡으려고 또 먼 곳에서 오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중요한 우리 교수님 한번 모셔볼까요? 네, 남아공에서 온 캐스터 교수님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앉아서 얘기 네. 나눠볼까요? 네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시작하기 앞서서 교수님의 간단한 소개, 네, 처음으로 교수님 드셨을 때 그 느낌으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남아공에서 온 캐스피입니다. 지금 호소대에서는 교수님으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는 독일에서 박사 과정 마쳤습니다. 반가웠어요. 네, 반갑습니다. 성함이 이게 난인가 했는데 자동차 꼬마 유령 캐스퍼 아시죠? 근데 닮으셨어요. 꼬마를 네, 닮았어요. 사실 이제 나단이도 네. 지금 한국외대 학생이거든요. 네네, 저는 대학생 2학년이어서 2학년. 대단해요. 네, 저 좀 떨리는데 한번 잘 말을 해볼게요. 남아공에 대한 간단한 소개 혹시 해주실 수 있으세요? 내 관점에는 남아공은 세계의 가장 완벽해 다문화적인 사회예요. 한국이랑 달라요. 왜냐하면 남아공에서는 소수 민족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의 가장 인구가 큰 소수 민족은 인구 대비율에 그냥 25% 부족해요. 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는 부족이나 민족 우리나라 조절 못해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나라거든요. 예. 저도 이제 작년 말에 이제 남아공에 갔다 왔었거든요. 진짜 이제 다문화가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역사적인 그 넬슨 만델라 대통령부터 되게 역사적인 장소들이 많더라고요. 네, 역시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인물이에요. 네네. 넬슨 만델라 씨. 우리나라의 김대중 아, 비슷해요. 노벨상 같이 받았어요. 약간 백인으로서 이제 아프리카에 지금 남아공 국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정체성이 어떠신지 이게 맞는지 아니면 괜찮은지. 흥미로운 질문인데 네네네. 대부분 백인들은 유럽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 다른 아프리카 대륙에서 사는 분이랑 연대 느끼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인종차별하고 그런 거 아직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프리카 사람 생각하면서 다른 민족 잘 존중하지 않아요. 그거 아직도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 같아요.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한국에 계시면서 아프리카에서 왔다고 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되게 놀랐을 경우가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대부분 한국인들은 뭐 아프리카에 대해서 약간 무지한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대해서 생각하면 바로 흑인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남아공 빼고 다른 아프리카 나라에서도 백인 소수 민족이 있어서 또 그 유명하잖아요. 비트코인. 일론 마스크 비트코인 아니고 테슬라. 테슬라.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 씨도 어떻게 보면 어느 나라 사람이죠? 남아공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다들 좀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그만큼 어떤 아프리카라는 큰 대륙 안에 정말 여러 민족이 함께 지금 살고 있다는 걸 좀 교수님께서 이렇게 강조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남아공 분으로서 이제 한국에서 생활하시면서 뭐 고충이나 막 어려운 점 이런 게 있으셨을까요? 뭐 가끔씩 차별도 당해요. 아프리카 출신이라서 그래요. 네, 당해본 적이 있죠. 네. 보통 취직할 때는 그래요. 사실은 큰 상관없어요. 대부분 한국인 그 북미 출신이나 유럽 출신 백인 선호해서 그래요. 네. 처음에 왔을 때는 그 식생활에 적응하기 조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남아공은 단백질 중심 식생활인데 남아공에서는 그 스테이크 그냥 매일매일 주식으로 먹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뭐 소고기나 그런 거 싸기 굉장히 비싸거든요. 제가 그 친구 중에 한국에 왔는데 본인 나라는 소고기가 정말
일반 음식이에요. 그냥 많이 먹을 수 있는. 친구들한테 다 자기가 소고기 사주겠다고 같이 좀 가서 어떡해. 먹자고. 예, 그래가지고 몇 명은 데리고 갔다가 이거 알바할 뻔했다는. 네. 정확히 어떤 거를 가르치고 계시는지. 주로 영어를 가르쳐요. 네네. 학생 위해서 재미있는 수업 만들어요. 예. 그래서 학생들은 그냥 참여만 하면 바로 합격할게요. 네. 말씀하신 문장 아무리 실수투성이어도 노력함만 볼 수 있으면 합격할 거예요. 예. 참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제가 영어가 되게 약하거든요. 사실 아까 들어왔을 때 교수님을 뵙고 인사 반갑게 하고 싶었지만 영어로 말할 것이길래 화장실로 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영어 해야 말하는 게 조금 나아질 수 있는 뭐 팁이 있나요? 네, 제가 보기엔 그 완벽주의자한테는 영어 배우기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우리는 실수만 들으면서 배우죠. 그래서 그냥 그 실수만 듣는 허용하면 돼요. 아, 시도를 계속 해보라 이 말씀. 네네.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도 뭔가 말을 하려고 하면 뭔가 정확하게 말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하면 애들이 네 발음 봐라 자식 콩글리시 아니야 콩글리시? 이게 콩고 글리시인지 아니면 한국말인지 그것도 모를 때가 많기는 한데 여기 말하는 게 약간 이미 뜻이구나. 그냥 막 해야 되겠어요. You know what I'm saying? 학생들을 가르치실 때 막 가르치는 철학, 교육 철학 이런 게 있으신가요? 네, 아까 전에 말씀대로 참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의견 달라도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다 동일한 의견 가지고 있으면 아주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이제 가르치시기도 하지만 뭐 박사도 지금 전공하셨다고. 주로 그 한국의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가르치면서 그냥 논문 쓰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게재하려고 해요. 주제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주제? 네, 그 한국의 정부의 사회적 경제에 키우는 정책에 대해서 연구해요. 와, 이게 너무 깊네요, 교수님. 진짜 이게 끝까지 역시 가네요. 파고 진짜로. 파고 또 파는. 그러면은 교수님은 따로 이렇게 뭐 취미가 진짜 궁금하네요. 원래는 거의 주말마다 등산하러 갔었어요. 네. 그래서 한국의 국립산에 다 가봤어요. 국립산에? 지리산 가보셨어요? 네, 가봤어요. 무등산. 네, 무등산에. 무등산 갔어요? 무등산 우리 집 쪽인데. 와. 진짜? 한라산. 네, 가봤어요. 한라산에도 가보셨어요? 백두산까지 갔었어요. 와. 엄청 재밌는 에피소드나 막 이런 게 있어요? 경상북도에 있는 영남 알수에 갔었을 때는 등산하면서 그냥 우연히 어떤 아저씨 만났는데 아저씨를 만나. 원래는 조금 짜증냈어요. 왜냐하면 그 아저씨는 끊임없이 그냥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드디어 내려갔을 때는 저를 그 굉장히 맛있는 한식 맛집에 데리고 갔었고 거기서 마음이 네, 찜질방에도 갔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부산에 가려고 했지만 가기가 조금 어려웠거든요. 아저씨는 사실은 울산 사람인데 네. 저를 그냥 부산까지 데리고 갔었어요. 그 아저씨 그렇게 다정했어요. 네, 아마 인생에 만났던 사람 중에서 제일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교수님은 이제 뭐 올해 뭐 마지막 목표가 있나요 혹시? 코로나 극복하고 나서 그냥 다시 한번 끊임없이 여행 가려고 해요.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에요. 여행. 얼른 그게 코로나가 좀 끝나서 교수님의 어떤 그 여행 취미가 좀 더 활발히 좀 하실 수 있기를 조금 바라면서 그날 여기까지 네, 건강하시고 네, 하시는 일도 잘 이렇게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토크 어땠어? 네, 좋았어요. 그럼 교수님 오늘 우리의 그 토크 어땠어? 좋았어요. 와!